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에서의 우위가 빅테크 기업들의 순위를 좌지우지하는 요즘인데요. 후발주자인 애플이 생성형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쟁사들과 격차를 좀 빠르게 줄여가기 위한 애플의 전략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애플이 이미지, 사진, 기사 이런 콘텐츠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인공지능이 이것들로 학습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애플의 이 부진은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에서 많이 뒤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 투자자들이 애플을 많이 좀 등한시하고 또 매각을 많이 하는 바람에 주가가 떨어져 왔는데요. 사실 내부적으로 애플은 지금 인공지능 쪽으로 엄청나게 거대한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발표를 좀 자제하고 있는데 이번에 데이터를 사기로 한 계약도 애플의 공식 발표가 아니라 언론의 단독 보도에 의해서 터져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언론사들의 그 콘텐츠, CNBC가 MBC의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MBC 뉴스라든지 뉴요커, 또 유명한 잡지사 보그, 피플지 등을 소유한 IAC 그룹 이런 데하고 제휴를 맺어서 인공지능 교육하는 데 있어서 컨텐츠는 우리에게만 달라. 그러니까 앞으로 MBC 뉴스는 오픈 AI 같은 데서 활용하기가 좀 어렵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게 독점 계약인가요? 네, 독점적으로 하는 조건으로. 그런데 현재는 AI에 관해서는 어떤 저작권 자체가 적용되어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아무런 법률도 없고 아무런 판례도 없기 때문에 저렇게 독점 계약을 해봤자 다른 데서 쓰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앞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판례도 쌓여가겠죠. 그런 면에서 애플이 나름대로 AI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애플도 챗GPT와 같은 지금 AI를 만들고 있다. 그 코드명이 아약스, 크리스탈 뭐 이런 이름인데요. 이게 나온다면 다른 IT 기업 못지않게 폭발적인 어떤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플은 애플 아이폰이라는 독점적 기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AI만 장착한다면 AI 바람은 바로 폭발적으로 터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나오기만 하면 터질 수 있다. 제대로 된 상품만 나오면 그런 각도에서 현재로는 발표된 거 없지만 지금 팀쿡 CEO가 지난번 주총에서 이미 AI 분야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올해는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교육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데 그 바로 생성형 AI를 위해서 데이터를 독점 제휴 계약을 맺었다라는 점, 금액은 1,300억이라는 규모는 애플이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은 애플도 AI 쪽에 빠른 행보를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애플에 투자하고 계신 분이나 애플을 지켜보고 있는 분들은 좀 주목할 필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애플 내부적으로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시니까 또 드는 질문인데 애플을 포함해서 사실 빅테크들이 이제 인공지능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내부적으로 또 실탄들은 다 충분한가요, 기업들이? 지금 IT 기업들은 사실 돈이 남아서 걱정입니다. 남아 돕니까 안에? 지금 최근에 그 외신 보도가 나온 바에 따르면요, 현재 그 재무제표 현금 흐름을 보면 현찰을 용처를 결정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돈 이게요 지금 그 S&P 500 기업 중에 현금 보유가 많은 기업의 순서대로
랭킹이 나왔는데요. 애플이 가장 많군요. 예, 애플이 지금 가장 많은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2등, 그다음에 3등이 알파벳, 아마존, 메타 이런데요. 요 5개 IT 기업이 전부 1, 2, 3, 4, 5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래에 현찰이 가장 많았던 곳은 엑슨모빌과 버크셔 해스웨어 등이었어요. 엑슨모빌은 정유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애플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지금 1,164억 달러. 이 단위가 억 원이 아니라 달러입니다. 그거로 지금 엑슨모빌의 2배거든요. 왜 이렇게 돈이 많으냐? 장사가 잘 되는 데다가요. 최근처럼 미국 경제가 화랑을 보이고 있을 때 엑슨모빌 같은 회사라든지 일반 제조업체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공급망을 대폭 확대해야 되는, 그러니까 비용도 같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IT 기업은 경기가 좋을 때는 한 번 깔아놓은 IT망 때문에 마구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금 축적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또 애플, MS, 알파벳, 아마존 이런 회사들의 돈이 많이 쌓인 것은 최근에 독점금지법에서 지금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회사들을 정조준해서 기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함부로 M&A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 재벌그룹들이, IT 재벌그룹들이 돈만 생기면 좀 될성부른 스타트업들을 그냥 덤벙덤벙 먹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유튜버, 대만 사람이 만든 유튜브를 구글이 덜컥 인수해가지고 그 회사만 인수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까지도 그대로 인수해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딥마인드, 그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하는 딥마인드도 사실상 영국에 있는 딥마인드라는 회사, 지금도 회사는 영국에 있어요. 그 회사를 구글이 M&A를 통해서 덜컥 먹은 건데 최근에는 M&A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돈은 그동안에는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 것이죠. 특히 애플이 틈만 나면 자사주 매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AI 때문에 팀 쿡 CEO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자기가 쫓겨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어떤 위기감 속에 저 엄청난 돈 1,164억 달러라는 금액을 AI에 투입한다. 뭐 전액을 투입하지는 않겠지만 투입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엄청난 자금 실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한화로 하면 한 160조 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뭐 사실 M&A로 해서 똘똘한 기업 그냥 인수하면 그 가장 빠른 길이겠지만 그건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뭐 다른 식으로 투자를 하려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직접 개발을 한다든지 특히 애플은 쉬리를 통해서 그동안에도 AI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장 주목이 되는 게 사실 이제 6월 달에 WWDC 회의거든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죠. 애플에. 예. 그러니까 우리 지난달에 엔비디아의 그 무슨 개발자 회의가 또 있었죠. 예, 거기도. 엔비디아의 그 GPU 회의가 있었죠. 사실 그동안에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의 GPU 회의는 초청장이 와도 안 갔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더랬습니다. 오로지요 애플 WWDC 저기는요 한 번 들어가는데 회비가 우리 돈으로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취재 현장에 가서 전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 전 공짜인 줄 알고 당연히 기자들은 공짜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200만 원, 300만 원을 회비를 내지 않은 사람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거든요. 저 앞으로 한 2달 남았는데 저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플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또 바로 WWDC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 월드와이드 디벨로퍼즈 컨퍼런스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데인데 저기서 애플이 이제 우리의 기술 개발 방향은 이렇다. 그러면 애플이라는 회사는 애플 혼자서 꾸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협력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협력사들한테 우리의 방향을 얘기해주고 그게 맞는 보조 프로그램을 개발해라 이런 것이거든요. 자, 지금 블룸버그가 보도하기로는요.
애플이 6월 10일 날, 자, 우리 날짜 굉장히 중요한 대회가 많습니다. 테슬라가 8월 8일이 예, 8일 빠빠데이. 애플은 6월 10일입니다. 6월 10일 날 WWDC에서 AI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AI 뭔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애플의 새로운 AI 전략은 새 아이폰에 접목될 소프트웨어 i 오퍼레이팅 시스템 iOS 18에 반영된다. 이게 굉장히 주목되는 얘기예요. 이게 애플이 직접 말한 건 아니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애플이 부인하고 있지 않죠. 늘 부인은 안 하죠, 애플은. 네. 애플은 현재까지 지금 AI에 대해서 공식적인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저기 한마디 하긴 했네요. 유일하게 한 박지원 것은 의원이. 그냥 네. 애브스트리트리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발표를 하긴 할 것이다. 아무 내용이 없어서 놀랄지 너무 내용이 좋아서 놀랄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뭔가 있다. 기대하라. 이런데 해마다 주목을 끌었어요. 그런데 왜 이번이 중요하냐면요. 자, 지금 애플이 혁신이 없다고 그러는데 혁신은 스마트폰 기기의 혁신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기, 외부에 나오는 기계가 좋아지면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애플은 기계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꾸려가는 시스템, 그러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그 노트북에서 익스플로러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꾸려가는 i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체를 직접 운영한 회사단 말이죠. 삼성의 갤럭시 폰은 삼성은 하드웨어만 만들어내고 거기에 들어가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은 구글에서 그냥 끼워오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의 혁신이 있어야 기계도 작동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애플은 자신이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고 매출 수입이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들어오는 돈이 훨씬 더 많아요. 스마트폰 판매보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애플 스마트폰이 i 오퍼레이팅 시스템 17 버전을 쓰고 있어요. 며칠 전에 17.3까지도 발표했죠. 그런데 17과 18에 여기 지금 애플이 승부수를 두고 있는데 바로 큰 차이가 뭐냐? 17까지는 이제 기존 인플레이션 운영 시스템으로 이번에는 코드명 아약스라는 LLM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LLM이 라지 랭귀지 모델. 거대 언어 모델. 그렇습니다. 네. 이게 생성형 그 챗GPT를 움직이는 그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들어가면 iOS 18부터 애플도 인공지능 시스템이 운영이 된다. 이게 외부 기계가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잘 깔아줘야 제대로 된 인공지능을 통한 스마트폰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10년을 공들인 애플카를 접었지만은 그러나 이번에 이제 WWDC를 통해서 애플이 AI를 이번 iOS 18 버전을 발표하고 여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협력사들이 제품을 개발해 주세요 해서 그 제품은 언제 나오냐면 이번 가을에 아이폰 16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장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돌풍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WWDC가 6월 10일 날 어떤 발표를 하지만 그 이전에 각종 언론들이나 협력사를 통해서 미리 슬금슬금 기술의 내용이 좀 공개될 거예요. 그 대목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우리 모닝벨에서 앞장서서 전해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주요 유출들이 있는지 박사님이 또 발빠르게 외신들을 좀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8월 8일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관련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이고 6월 10일은 애플의 개발자 회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발빠르게 새벽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얘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도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대만 TSMC에 파격 지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반도체 보조금 전쟁 속에 삼성전자의 셈법도 상당히 좀 복잡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박사님, 이번에 이제 미국이 또 보조금으로 다시 한번 반도체 굴기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반도체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장 큰 사건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미끼로 내세워서 세계 제1위, 2위 반도체 외국 회사들을 사실상 강제로 끌어와서 미국에서 영업해.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판매하고 미국에서 제조해. 이런 얘기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항상 한 얘기가 있습니다. 반도체 미국 기술로 미국이 만들었는데 어느 사이에 한국과 대만이 만들고 있었다. 이거 안 돼. 다시 미국에서 생산토록 하겠다. 그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제1장 1조 핵심이고요. 그것을 지금 선거를 앞두고 타임 스케줄을 맞춰서 지금 4년간 준비해왔던 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TSMC가 이번에 공장을 짓는 곳은 애리조나인데 그 애리조나에 지난번 선거 때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1000표 차이로 이긴 곳이에요.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곳이군요, 애리조나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기에 이번에 만약 1000표가 달아난다 그러면 거기 선거인단 전부가 떨어져 나갈 수가 있거든요. 스윙 보트 중에서도 가장 트럼프하고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시소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전략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전략, 경제 공약 1호를 실천하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생기고 그러면 바이든 역시 잘한다 해서 애리조나 유권자들이 지지할 가능성이 있죠. 바이든 대통령에서는 정말 자기가 꿈에 목매에도 추진해왔던 이게 성사가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만간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 규모도 곧 나올 텐데 맞춰서 삼성전자도 기존 투자액보다 좀 늘려서 확대해서 투자를 할 거다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참 얼마나 지능적으로 잘 하고 있느냐. 최근에 르몬드 상무장관을 통해서 우리 보조금 몇 푼 안 남았습니다. 신청해도 얼마 못 받을 겁니다 해놓고 돈을 더 줬어요. 왜 더 줬느냐? 조건은 더 투자해. 그러니까 어떤 보조금을 무기로 투자 경쟁을 이제 유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마치 선생님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무슨 아이스크림 선물 주면서 공부를 강요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연상케 그건 하는 긍정적이긴 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저 바이든 대통령의 아이스크림에는 독이 들어있다고요. 어떤 독소 조항들이 있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 나라에서 하는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걸 뺏어오르는 거지만 앞으로 할 것을 미국으로 가져와라 이건데 반도체는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것, 대만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반도체 미래 기술 패턴으로 봐서 3, 4년 후에 할 것을 사실상 미국에 사라. 그러니까 미국이 반도체를 지배하겠다. 이런 얘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 더 큰 독이 있죠. 첫 번째 독은 그나마 우리가 미국의 반도체 회사를 만들므로써 TSMC가 반도체 회사를 만들므로써 미국에 있는 패블리스트하고 협조를 하고 새로운 소비자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장점도 있어요. 두 번째 독소는 중국에 투자하지 마. 이게 더 큰 얘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입장에 중국에 공장이 있잖아요. 중국에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투자하지 마. 그 공장 증설을 하지 마. 그럼 중국에 있는 공장에는 새 기계가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요. 10년 내에 10% 이상 못 들어가? 그럼 중국 공장은 그냥 과거 제품으로 경쟁력 있든 없든 그냥 방치해란 얘기란 말입니다. 박사님 그럼 심플한 질문인데 뭐 이 보조금 안 받고 안 가면 안 되나요? 다른 데 투자를 한다든지. 안 가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TSMC하고 삼성전자 둘이가 합심을 해서 같이 안 가면 돼요. 아, TSMC만 가면 미국에서 나오는 시스템 반도체 물량을 TSMC가 전부 독식을 할 텐데요. 그래서 안 갈 수도 없고 가야만 하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인텔까지 안 하던 시스템 반도체를 하게 했지 않습니까? 인텔을 미끼로 TSMC를 끌어들이고 TSMC를 미끼로 해서 삼성 반도체까지 끌어들였는데 인텔은요. 중국에 있는 회사를 3년 전에 팔았잖아요. 그것도 한국의 SK 하이닉스에. 자기들은 싹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 삼성과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미국의 보조금 때문에 미국에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감으로 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한국 반도체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요,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가 TSMC보다 보조금을 좀 더 받느냐 덜 받느냐, 무슨 어린이들이 선생님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더 얻어먹느냐, 그 독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경쟁하는 모습과 다를 게 없다. 자, 경제학에서는요, 공짜 정신이 없습니다. 보조금 많이 주는 것은 그만큼 빼먹을 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언론들도 보조금 몇 푼 더 받느냐, 이거로 경쟁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삼성전자가 또는 TSMC가 미국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또 그에 대한 반사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뭐냐, 이에 대한 손해계산서를 잘 따져야 되는 것이지 몇 푼 더 받느냐, 여기에 왜 관심을 두느냐, 안타깝습니다. 좀 냉철하게 이익과 손실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시죠. 그런가 하면 TSMC는 지금 일본에서도 되게 사랑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TSMC는 전 세계가 어서 좀 와주세요. 사실 TSMC가 어리거든요. 하청 기업이잖아요. 위탁 생산을 하는 곳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설계를 하나도 하지 않고 완전히 하청 기업인데, 하청 기업이 원청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자, 지금 반도체가요,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개념은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한국만이 쓰는 아주 인수격했습니다. 비메모리가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시스템 반도체도 메모리는 다 해요. 그런데 메모리는 메모리만 하는 거고 시스템은 시스템 플러스 메모리를 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반도체가 이제 그 인공지능에도 들어가고 컴퓨터에 들어가고 여러 군데 다양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갈수록 커지는데, 거기에 지금 시장 점유율이 TSMC가 62%, 65%까지 가고 있거든요. 특히 일본 반도체 굴기. 그래서 TSMC를 모셔가서 기시다 총리가 지금 미국 방문을 가야 되는데 하루 전날 후쿠오카까지 찾아가서 TSMC 공장에 가서 뭐 애로사항 없습니까? 이러고 있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은 역시 라피더스 필두로 반도체 부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나라 중 한 곳이죠. 그래서 TSMC에게 이렇게 또 구애를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대만 참 지진 때문에 TSMC 공장 멈췄었잖아요. 이게 네. 뭐 실적에 영향도 있을까요? 뭐 현재 TSMC 공식 발표로는 실적은 변동하지 않겠다. 그대로 가겠다 예, 올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바클레이스 투자은행 같은 데는 잠깐 조업 준당해도 2분기 매출에 손실 있을 것이다. 뭐 결과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는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TSMC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